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자들의 뇌회로와 머리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걸까요? 저도 오랜 기간 유심히 관찰하고 고민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우리와 조금 다르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보시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째, 절약이 곧 수익이다. 부자들이 돈을 버는 첫 번째 비밀은요, 절약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그냥 편리한 플랫폼에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내죠. 근데 부자들은 다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더 싸게 사는 방법을 직감적으로 찾습니다. 가령 쿠팡 구매 대행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내가 직접 사면 중간 마진을 아낄 수 있겠네. 그래서 제조사 홈페이지나 공식 대리점을 찾아가 20에서 30% 저렴하게 구매합니다. 이게 단순히 짠돌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돈을 아끼는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머리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 세계적인 투자자죠. 그는 여전히 1958년에 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대신 구형 플립폰을 쓰던 시절도 있었고요. 왜냐? 그에게 불필요한 지출은 곧 기회비용이니까요. 아낀 돈을 투자로 돌리는 거죠. 이런 사고가 부자들의 기본 바탕입니다. 두 번째, 정보 뒤에 본질을 본다. 두 번째 특징은요, 부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정보만 고지곳대로 믿고 직접 그 종목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감각적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하는 경우 뉴스에서 AI가 대세다라는 기사를 봤다고 칩시다. 우리 같으면 AI 관련 주식부터 찾겠죠. 근데 부자들은 다릅니다. AI가 뜨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겠네, 데이터 센터도 커지겠네 하면서 관련 인프라 산업을 찾습니다. 이미 표면적으로 떠오른 종목은 가격에 반영됐을 거라 보고 숨은 기회를 캐내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보여주는 사례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걸 알았을 때 배터리 생산에 집중했습니다. 자동차 자체보다 그 뒤에 필요한 인프라를 먼저 챙긴 거죠. 결국 테슬라는 배터리 기술로 경쟁력을 키웠고 지금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정보를 깊이 파고드는 머리 구조예요. 셋째, 자산을 수익으로 바꾼다. 세 번째는요,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걸 수익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습니다. 가령 중고나라나 책 대여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물건 중 팔만한 게 있나? 빌려줄 건 없나? 그러고는 바로 실행에 옮겨요. 쪼잔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실행 능력이 탄탄해야 더 큰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집에 굴러다니던 오래된 카메라를 중고로 팔았는데 그 돈으로 주식을 샀어요. 몇 년 뒤 그 주식이 3배가 됐더라고요. 부자들은 이렇게 작은 자산도 놓치지 않고 활용합니다. 안 쓰는 카메라 그냥 놔뒀으면 오히려 처분하느라 비용만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뇌회로가 일반인과 다른 점입니다. 넷째, 부자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에 같은 정보를 보고 살아가죠. 그런데 부자 뇌회로를 지닌 사람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부분은 이거 사야겠다 하면 그냥 사죠. 하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사는 대신 다른데 더 좋은 것이 없을까? 돈을 벌고 싶다면 그들의 행동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질문을 따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들은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요. 같은 뉴스를 봐도, 같은 기회를 만나도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내죠. 이런 사고방식이 그들을 부자로 만든 겁니다. 다섯째, 기회비용을 항상 계산한다. 부자들의 머릿속엔 늘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맴돕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에 뭘 하면 더 가치 있을까? 그래서 시간도 돈처럼 소중하게 씁니다. 쓸데없는 모임에 가서 수다 떨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책 한 권을 더 읽거나 유튜브에서 영어 강의 한 편을 조용히 듣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을 쓸 때 이걸로 뭘 더 벌 수 있을까? 를 계산하죠.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제 시간을 분 단위로 관리합니다. 그에게 1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부자들은 돈과 시간을 항상 기회비용으로 계산하면서 움직이죠. 여섯째, 돈 쓰는 방식이 다르다. 마지막 특징은 돈을 쓰는 방식입니다. 부자들은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메모지를 이면지를 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움이나 가족에겐 문방구에서 산 고급 메모지를 쓰도록 하고, 자신은 신문에 끼워서 들어온 광고 전단지를 이면지로 재활용해서 메모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나 직원에겐 명품 백을 선물하면서 정작 본인은 세일 때 산 평범한 옷을 입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자신에겐 실용성을, 타인에겐 이미지를 투자하는 거죠. 실제로 제프 베이조스 같은 부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존 초창기엔 책상 대신 문짝에 다리를 붙여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겐 좋은 환경을 제공했죠. 또 부자들은 소비와 투자를 철저히 구분해요. 고급 와인 한 병이 비즈니스 미팅에서 네트워킹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런 머리 구조가 돈을 불리는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부자들의 뇌회로를 쭉 살펴봤습니다. 절약을 수익으로, 정보를 본질로, 자산을 기회로 다르게 생각하고 기회비용을 계산하며 돈 쓰기를 투자로 바꾸는 사고방식. 이 모든 게 그들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당장 이렇게 생각할 순 없겠죠. 하지만 조금씩, 그리고 하나씩 따라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물건 하나 살 때도 더 싸게 살 방법을 찾아보고, 시간을 쓸 때 기회비용을 생각해보고, 내가 가진 걸 활용해보면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부자들의 뇌회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참, 마지막 한마디. 부자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